네, 이 화면, PPT 화면 네, 보이시죠? 잘 보여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 제목의 이 논문이고, 2019년에 IEEE Transaction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 개인 연구 주제와 유사한 기존 연구가 있는지를 조사하던 도중에 가장 아이디어가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논문인데, 이제 저희 논문을 작성할 때 이 논문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 이 세미나 발표를 기회로 조금 자세히 읽고 설명하면서 제가 이해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나 네트워크 쪽에 관심이 크게 없으시더라도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인트로덕션으로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는 이제 SNS 상에서 유저 간의 관계나 논문들 간의 사이테이션 등등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들의 관계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그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또는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네트워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노드 분류나 사용자 추천이나 anomaly detection 등과 같은 주요한 분석 작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의 그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은 그래프의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구조적 정보를 무시하고 로컬 컨텍스트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의 노드는 커뮤니티라는 그룹으로 그룹화를 파티셔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커뮤니티끼리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구조는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한 패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표현 학습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투이션에서부터 논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먼저 요약하자면 커뮤니티 디텍션과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두 가지를 통합하는 프레임워크인 커뮤니티 인핸스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줄여서 CNRL이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랭귀지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링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이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의 벌텍스, 즉 노드 하나는 자연어에서 이 워드 단어 하나랑 유사하고, 그리고 벌텍스의 시퀀스는 이제 워드의 시퀀스인 도큐먼트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중간 레벨에 있는 커뮤니티라는 본 논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커뮤니티라는 것은 자연어에서 토픽 주제랑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왼쪽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색의 노드들이 이제 같은 커뮤니티를 의미하고, 또 자연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큐멘트에 있지만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몇몇 개의 단어들이 이제 같은 토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링과 텍스트 모델링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본 논문은 커뮤니티 인포메이션을 이제 네트워크 표현하는 것에 도입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 지식으로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말 그대로 네트워크상의 각각의 노드들을 리얼 밸류드 벡터 스페이스에 인베딩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된 벡터들, 즉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 다른 그래프 분석 태스크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디버크라는 방법인데, 텍스트 모델링에 널리 사용되는 워드 투백이라는 모델의 아이디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랜덤워크 시퀀스를 만들고 이로부터 벌텍스의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딥러닝 기술이 도입해서 CNN이나 오토인코더나 생성 모델 같은 다양한 딥러닝 방법론이 네트워크 데이터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대부분의 기존 NRL 방법들은 노드의 로컬한 이웃 정보들만 고려할 수 있고, 글로벌한 패턴, 예를 들어 커뮤니티 구조 같은 글로벌한 패턴들은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해결할 문제를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정점 V랑 엣지 E로 구성된 그래프 G가 있을 때 이제 이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각각의 버텍스에 대해서 저차원의 벡터로 나타내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G에 속하는 노드들은 각각 K개의 커뮤니티로 클러스터링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본 논문은 오리지널한 디버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제 인핸스드 디버크를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디버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먼저 그래프 G에 대해서 랜덤워크를 수행해서 노드 시퀀스를 샘플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낸 노드 시퀀스의 집합인 S가 생성되고 각각의 시퀀스 하나는 여러 개의 연결된 노드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워드 투백 모델에서의 워드 시퀀스와 생성된 버텍스 시퀀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 시퀀스 내에서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주변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래 학습식을 보면 S라는 특정 시퀀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VI는 중심 단어고 VJ는 주변 단어일 때 이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아까와 디버크와 같은 기존의 랜덤워크 기반의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네트워크에서 랜덤워크를 통해서 버텍스 시퀀스를 뽑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시퀀스의 노드에다가 커뮤니티라는 거를 어사인해서 이 정보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때 사용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이 알고리즘은 커뮤니티 어사인먼트랑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이 두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각 벌텍스의 인베딩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인 커뮤니티 어사인먼트부터 살펴보면 특정 워크 시퀀스 S에 있는 노드 V의 커뮤니티를 확률 분포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커뮤니티 C라는 커뮤니티에서 벌텍스 V의 역할과 이제 시퀀스 S에 대한 커뮤니티 C의 로컬 어피니티라는 관련성의 곱에 비례한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이제 커뮤니티 어사인먼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조금 수치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이 스태틱 베이스드 어사인먼트랑 인베딩 베이스드 어사인먼트라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확률 분포를 추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각 시퀀스에 속하는 노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커뮤니티 라벨을 어사인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할당한 후에 버텍스와 그 커뮤니티의 인베딩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아까 설명했던 디버크와 동일한데 여기에 이 플러스 부분이 커뮤니티 정보를 고려한 부분이 추가된 거고, 그래서 식을 보면 마찬가지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되 여기 커뮤니티 정보가 더해져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벌텍스의 인베딩 벡터는 이 매트릭스 연산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는데, 그 오리지널 V가 오리지널 벌텍스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여기 VC가 그것의 커뮤니티 리프레젠테이션을 고려한 벡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핸스드 벌텍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추가적으로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를 진행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기존의 오리지널 방법에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해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작업 자체가 코스트 측면에서 감수할 만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를 수행했습니다. 앞서 말한 두 단계 각각에 대해서 비고 노테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냈고, 그래서 이 결과는 나중에 그 패러렐 병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인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얻은 버텍스 인베딩을 사용해서 그 두 가지 그래프 분석 태스크에 적용하여 성능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셋은 다섯 가지 실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했고, 베이스라인 비교 대상으로 6가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을 선정해서 비교했습니다. 먼저 노드 분류 태스크에서는 제안하는 CNRL은 이제 커뮤니티 구조를 벡터 표현에 효과적으로 인코딩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 확실하게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5가지 네트워크를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스파스하든 덴스 밀집도에 상관없이 플렉서블한 방법이다라는 것도 주장했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비율을 10부터 190까지 다양하게 설정해가면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전반적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링크 프레딕션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AUC 스코어가 다른 모델들이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가장 높다라는 것도 실험을 통해 증명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 자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모듈러리티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탐지된 커뮤니티 퀄리티 자체를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보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트도 진행을 해서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점점 커질 때 모델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노드와 이제 200만 개 이상의 엣지로 구성된 유튜브 데이터셋을 사용해가지고 노드의 수가 증가할 때 트레이닝에 소요된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서 본 프레임워크의 효용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본 프레임워크는 이제 커뮤니티 정보를 도입해서 향상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디버크나 노드2백 같은 워드2백 모델 기반의 랜덤워크 베이스드 모델에 비해서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한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해가지고 다른 최신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처워크로서 이제 텍스트의 콘텐츠나 트리뷰트와 같이 그 소셜 네트워크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한 정보들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모델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퓨처워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방법이 결국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모델과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죠? 우리는 커뮤니티 단위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베이스라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적용시키고 거기에다가 커뮤니티 단위로 오버라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방법도 베이스라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고려할 수는 없어요? 노드2백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능이 추가로 향상된 걸 보이면 뭐 우리가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방법이 뭐 이런 게 유사하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노드2백처럼 똑같이 취급해서 이 방법에다가 네, 저희 그거를 그렇죠. 도입해서 더 향상된다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인 것 같으니까 네. 적용이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성능 향상이 보여지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더 스트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왜냐면 우리 방법하고 1대1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을 뭐 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거기 디펜던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을 쓰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 훨씬 한 단계 높은 아이디어가 되고 공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